안녕하세요. 강미선입니다. 이번 시간은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건널비와 부피입니다. 자, 직육면체하고 정육면체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이번에는 뭔가 수치를 사용해서 그 크기를 재야 되겠죠. 여기서 먼저 건널비, 부피, 들이에 대한 내용 배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이 단원에서 중요한 부분, 또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단위와 단위 사이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건널비, 부피, 들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 교과서에 보면 건널비의 정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부피의 정의도 마찬가지고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건널비란 무엇일까? 건널비란 어떤 입체 도형을 펼쳐서 전개도를 만들죠. 자, 그랬을 때 펼친 면의 모든 넓이의 합이 되겠습니다. 자, 모든 면의 넓이의 합. 그러니까 면의 넓이가 되니까 우리가 그 면의 넓이에 대해서는 배웠죠. 그런데 그것은 전에 뭐 정사각형이라든가 직사각형 이렇게 해서 그 하나하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입체를 이루는 모든 면의 합이니까 건널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그 넓이를 구할 때 어떤 단위 도형이 있는데 넓이 구할 때 단위 도형은 무엇이었냐면 정사각형이었었죠. 그 다음에 부피란 무엇일까요? 부피는 이와 같은 입체 도형이 공간에서 차지하고 있는 크기가 되겠습니다. 자, 공간에서 입체가 차지하고 있는 입체 도형이죠. 입체 도형이 차지하고 있는 크기. 자, 크기인데 이 크기를 잴 때 단위가 있어야 되겠죠. 단위 도형은 무엇이냐면 정육면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들이는 생활 속의 단위죠. 이거는 들이는 부피는 부피예요. 부피는 부피인데 어떤 부피냐면 그릇의 안쪽 공간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안쪽 공간의 부피. 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그릇이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그릇이 있어요. 자, 그릇인데 이것에 만약에 들이다라고 할 때는 이 안에 들어가는 크기가 되는 거죠. 이 안쪽에 여기서 보면 이 두께만큼이 나가야 되겠죠. 전체 여기 딱 막아져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입체의 부피가 되는 거고 이 안에 파서 요만큼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자, 그것은 이 그릇의 그러니까 들이가 되겠습니다. 그때 어떤 꼬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얘도 이렇게 들어가는 양이라고 하니까 얘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니까 이것까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를 딱 잘랐을 때 그렇죠? 딱 잘라서 물을 담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그릇은 지금 보면은 굉장히 두꺼워요. 두껍기 때문에 여기에는 많이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부피는 덩어리는 큰데 들이는 작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두꺼워서 안에 많이 안 들어가는 그런 그릇의 예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들이도 부피인데 여기에서 지금 특별히 그러니까 부피 중에서 안쪽 공간, 그릇에 해당이 되겠죠. 만약에 그릇이 아닌 뭘 담을 수 없을 때는 그것은 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건널비하고 부피하고 들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건널비와 부피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직육면체하고 그러니까 정육면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펼침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어떤 직육면체가 있었는데 직육면체에서 지금 치수가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의 건널비를 한번 알아볼까요? 건널비는 넓이기 때문에 이걸 딱 펼치면 다 평면이 되고 이 평면의 넓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전에 배웠습니다. 자, 그 사실을 이용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지금 옆에를 보니까 여기가 몇 cm냐면 4cm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몇 cm라고 그랬냐면 2cm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6cm.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또 2cm가 되고 또 여기가 6cm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밑면을 보면 이 밑면이 여기가 요 한 면의 길이는 2cm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밑면 여기랑 붙잖아요. 자, 붙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세로 길이는 6cm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2cm고 여기는 6cm 이렇게 되겠죠. 그럼 펼쳐서 이 면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정사각형이 하나의 단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2cm고 그럼 가르면은 1cm가 되고 이쪽 6cm니까 1cm짜리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6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2 곱하기 6에서 12개의 단위 정사각형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이런 단위 정사각형의 넓이는 1제곱cm니까 여기서 이런 게 12개가 들어가 있으면 이 한 면의 넓이는 얼마예요? 12제곱cm가 되고 그런 게 몇 개 있습니까? 2개가 있겠죠. 자, 이것은 무엇의 넓이냐면 밑면의 넓이입니다. 밑면의 넓이의 합이 되는 거죠. 2개니까. 그 다음에 옆면을 보면 지금 옆에 모서리가 2cm, 6cm, 또 2cm, 6cm에서 쭉 펼치게 되면 몇 cm예요? 네, 16cm가 되겠죠. 그래서 16cm 곱하기 이쪽이 4cm인데 그럼 이 안에는 단위 정사각형이 몇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6, 4, 24, 4, 1은 4에서 64. 64만큼 있고 1제곱cm가 64개만큼 있으니까 64제곱cm가 돼서 그것에 이거는 옆면이죠. 이쪽은 옆면. 그래서 넓이의 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4제곱cm랑 더하니까 88제곱cm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공식을 유도를 했는데요. 공식은 뭐였었어요? 공식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밑넓이 더하기 옆면의 넓이에요. 밑면의 넓이 더하기 옆면의 넓이고 이때 이 옆면의 넓이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둘레의 합 있죠. 이쪽이 둘레의 합 곱하기 뭐였어요? 높이. 자, 그래서 둘레의 합 곱하기 높이가 이게 무엇의 넓이였냐면 옆면의 넓이의 합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밑면은 한 밑면의 넓이 그냥 구하면 되겠죠. 거기에 몇 배? 2배. 자, 그래서 한 밑면의 넓이의 2배.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직육면체의 건넓이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넓이를 구했고 그러면 부피를 구해볼까요? 자, 부피를 구하려고 봤더니 이제 먼저 치수가 나와 있는데 여기가 4cm고 여기가 2cm, 그 다음에 이쪽이 6cm라고 그랬죠. 자, 부피의 단위는 정육면체인데 이때 우리는 단위가 한 변의 길이가 1cm인 그런 단위 정육면체를 사용을 하려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단위 한 변의 길이가 1cm인 단위 정육면체의 부피는 무엇이라고 정의를 하냐면 1세제곱cm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의를 하니까 이런 게 몇 개 들어있냐. 각설탕 같이 생겼잖아요. 이런 게 몇 개 들어있느냐를 세주면 되겠습니다. 저기 보면 자, 1cm씩 자르고 그 다음에 1cm씩 자르면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정육면체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생겼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1cm일 때 자, 이렇게 8개의 정육면체가 생기는데 그런 게 몇 개 있는 거예요? 몇 줄? 이쪽에 6줄이 이렇게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줄이 있는 거니까 자, 이쪽에 여기까지가 4 곱하기 2만큼의 단위 정육면체가 있었는데 그것의 몇 배? 6배를 해주면 전체 단위 정육면체의 개수가 되고 자, 여기서 계산을 하게 되면 6, 8에 4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8제곱cm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이 단위는 나중에 써줬는데요. 이거는 뭐예요? 이게 4라고 하면 높이. 그 다음에 2cm의 2는 뭐였냐면 밑변의 길이. 그 다음에 6은 뭐였었어요? 여기서 뭐 가로하고 세로라고 할까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거기다가 세제곱cm를 붙이게 되면 이것은 이 직육면체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직육면체가 됐든 뭐가 됐든 단위 도형은 정육면체가 되고 그때 한 변의 길이가 뭐 1cm일 수도 있고 1m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1cm를 사용을 해서 구했습니다. 그럴 때 결과적으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하게 되면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자, 이거 하나 갖고 잘 안 된다. 그러면 몇 개를 더 해봐도 우리가 같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육면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육면체의 건넓이. 정육면체도 직육면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앞에서 했었던 거랑 그대로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모양이 지금 모두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 변의 길이를 보니까 한 변의 길이가 4cm로 다 똑같아요. 그렇다면 요 하나의 도형의 넓이는 얼마가 될까요? 16제곱cm가 되겠죠. 이런 게 몇 개 있는 거예요? 6개 있는 거죠. 그래서 16제곱cm가 몇 개 있다? 6개 있다. 그러니까
96 얼마가 된다? 제곱 센티미터가 된다. 자, 이래서 지금 여기서 6개 맞죠? 그럼 여기서 이 16이라고 하는 거는 뭐였었어요? 4 곱하기 4. 한 면의 넓이였었죠. 그것은 한 면의 넓이였었는데 그것의 몇 배? 6배. 왜 6배? 면이 6개니까. 그래서 한 면의 넓이 곱하기 6을 해주면은 건널비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피 구해볼까요? 지금 여기서 4cm, 4cm 이렇게 했는데, 자, 아까하고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1cm씩 잘랐다고 봤을 때, 요 한 조각, 치즈처럼 생겼는데요. 요 한 조각을 딱 보면 좀 두꺼운 치즈, 아니면 무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이렇게 자르게 되면, 요 안에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이런 정육면체가 모두 몇 개가 들어있냐면 여기가 16개가 들어있죠. 16개가 들어있는데 그런 게 몇 줄 있어요? 4줄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 16개는 어떻게 나왔냐면 4 곱하기 4에서 나왔어요. 4 곱하기 4가 몇 배? 4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답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얼마예요? 6, 4, 24에서 64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가 여기서 봤을 때 이 4라고 하는 것은 이 특수한 도형의 한 변의 길이였기 때문에 그렇고, 일반적으로는 이 4cm가 한 변의 길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런 걸 몇 번 곱한 거예요? 그런 것을 한 변의 길이를 몇 번? 3번을 곱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정육면체의 뭐가 된다? 부피가 된다. 자, 이거는 그냥 직육면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좀 이런 경우는 더 쉽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추가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단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피를 구하는 단위 도형은 정육면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육면체의 한 편의 길이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단위가 달라지겠죠. 자, 먼저 가장 작은, 더 작은 것도 있겠지만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가장 작은 정육면체에서 한 변의 길이는 1cm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이런 단위 정육면체의 부피는 무엇이냐면, 부피는 뭐라고요? 앞에서 했었지만 이제 했었으니까 다 알고 있을 텐데요. 1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얼마? 10cm인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자, 이런 단위 정육면체도 있는데 한 변의 길이가 10cm일 때, 자, 이 단위 그 정육면체의 부피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리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이제 10배 돼서 또 10배가 되니까 100cm고 100cm는 1m죠. 한 변의 길이가 1m인 이 단위 정육면체의 부피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세제곱 센티미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세제곱 미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각각은 지금 보면은 여기가 단위가 센티미터니까 센티미터 세제곱이죠. 1세제곱 센티미터. 그 다음 여기는 지금 보면은 센티미터인데 리터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조금 헷갈리죠? 가장 쉽게, 아이들한테 쉽게 지도를 하려면 뭔가 체계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일관성 있게 이거를 센티미터로 나와 있으니까 센티미터로 계산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10cm, 10cm, 10cm 다 곱하니까 얼마가 되죠? 1000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죠. 아, 1000 세제곱 센티미터가 1리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센티미터인데 여기가 리터이기 때문에 헷갈려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한 다음에 이런 경우에 너무 크니까 이것을 하나의 새로운 단위, 리터라고 하는 단위를 써서 간단하게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좀 이렇게 덜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1m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1m는 1m,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육면체의 단위 그 부피는 1세제곱 센티미터, 1세제곱 미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것은 10cm의 몇 배가 됩니까? 여기서 10배가 되죠. 10배, 10배, 10배니까 모두 1000배가 돼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1리터의 1000배, 1000리터가 되고, 자, 그런데 아까 1리터가 1000세제곱 센티미터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그 1000세제곱 센티미터를 대입을 하면 100만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자, 실제로 이거를 모두 센티미터로 바꾸게 되면 이쪽은 1cm, 10cm, 100cm고요. 가로, 세로, 높이 다 곱하게 되면 0이 6개니까 100만이 되고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그랬는데 여기에서 지금 1000세제곱센티미터가 리터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1000리터가 되고 1000리터는 뭐라고요? 1세제곱미터가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더 체계가 있죠. 여기에서는 지금 세제곱센티미터가 단위고요. 여기서는 1리터에서 리터가 단위고 여기는 세제곱미터가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관계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1세제곱센티미터가 몇 개? 1000개 있을 때 그게 1리터가 되니까 자, 이거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0.001 얼마? 리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를 또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다 리터로 만들어주겠다. 이쪽 줄은 다 리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리터로 만들어준다면 이거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ml라고 한다. 그렇다면 1ml는 리터의 10분의 1이 아니라 얼마? 1000분의 1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세제곱센티미터나 밀리리터나 같은 단위예요. 그런데 이거를 왜 이렇게 하냐면 이거는 그 센티미터 단위로 말을 한 거고 이거는 리터 단위로 말을 한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는데 1세제곱센티미터가 1ml고 1ml를 우리가 1cc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cc 많이 익숙하죠? 약 먹을 때. 자, 그래서 cc라고 하는 단위도 쓰이지만 이건 뭐 생활 속에 쓰이는 거고 이제 수학에서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또 이거를 다른 단위로 한번 만들어 본다면 리터를 미터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1000분의 1이니까 0.001 세제곱미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미터 이쪽도 미터로 바꾸게 되면 굉장히 까마득하죠. 제가 좀 줄이 바뀌었는데요. 줄을 맞춰서 써주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의 1000분의 1이니까 어떻게 돼요? 0.00001 세제곱미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센티미터 단위로도 비교할 수가 있고요. 리터 단위로도 비교할 수가 있고 미터 단위로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위들 사이의 관계를 이런 단위 정사각형의 크기, 한 변의 길이를 단위 정사각형의 단위 정육면체의 그 한 변의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것을 조금 더 이렇게 좀 표로 만들어 보면은 이야기가 더 쉽고 외우기도 쉬울 것 같아요. 자, 여기 볼까요? 지금 첫 번째 줄에는 리터 단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밑에는 센티미터, 미터 이렇게 단위가 있는데 읽어볼까요? 자, 여기에서 이건 뭐라고 있냐면 밀리리터입니다. 자, 안 보이시더라도 강의 노트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리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1리터의 10분의 1은 뭐냐면 데시리터. 그 다음에 그거의 또 10분의 1은 센티리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요? 센티리터. 그 다음에 이거는 데시리터. 이거는 그냥 리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1리터의 10배죠. 지금 여기 다 칸이 우리가 십진법을 따르기 때문에 다 10배예요. 자, 그럼 여기는 데카리터. 데카리터의 10배는 헥타리터. 헥타리터 10배는 킬로리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리터는 이런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데시리터나 센티리터. 데시리터는 좀 가끔 쓰죠. 데시리터는 쓰는데 여기에서 센티리터는 많이 안 쓰고 데카나 헥타나 뭐 킬로리터도 이것도 쓰죠. 근데 데카하고 헥타 이거는 많이 안 쓰는 그런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데시리터에 대해서 알아보면 1데시리터 여기다 쓸까요? 1데시리터는 얼마가 되냐면 100ml예요. 자, 여기서 했었죠. 지금 여기에서 이거의 몇 배예요? 10배고 그 다음에 또 10배니까 1ml의 몇 배? 100배가 1데시리터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1데시리터는 1리터의 얼마냐면 10분의 1이 된다. 자, 그런 것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D나 C나 이런 것들 또 M 이런 것들은 여기 우리가 이 앞에서 그거의 10분의 1, 100분의 1, 뭐 1000분의 1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그런 어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지금 리터를 기준으로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센티미터, 세제곱 센티미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의 몇 배? 여기는 1000배가 되니까 1000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고 그거에 1000배면은 100만 세제곱 센티미터는 뭐다? 1 세제곱 미터가 된다. 자, 그래서 밑에는 미터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를 사용한 거고요.
여기는 어떤 그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를 사용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에는 크게 4가지 유형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를 살펴보면 밀리리터를 세제곱센티미터로 변환하는 문제, 그 다음에 세제곱미터를 세제곱센티미터로 변환하는, 서로 변환하는 문제, 이쪽을 하든지 이쪽을 하든지, 그 다음에 리터와 세제곱센티미터, 리터와 밀리리터. 자, 이런 식의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각각의 유형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연습을 해보고 어떤 단위 관계를 잘 모르더라 라고 했을 때 그쪽만 집중해서 연습을 더 많이 시켜주면 좋겠죠. 자, 예를 들어서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뭐 8ml다. 8ml는 몇 세제곱센티미터냐? 그거 어떻게 알면 좋을까요? 자, 이 표를 보면 지금 8ml니까 여기가 되겠죠. 자, 8ml인데 ml하고 세제곱센티미터는 같은 단위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그냥 8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0.8ml다. 그럼 이것도 0.8 세제곱센티미터. 그러니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이 관계에서는 뭐를 아이들이 외워야 되는 거냐면 밀리리터 단위하고 세제곱센티미터가 사실은 같은 거다. 표현은 다르지만 같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걸 하게끔 도와주시면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제곱미터하고 세제곱센티미터의 관계인데 그 여기에서 우리가 관계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문제를 보면 이 세제곱미터는 몇 세제곱센티미터일까? 자, 이 세제곱미터 볼까요? 이 세제곱미터예요. 그거는 우리가 뭐로? 세제곱센티미터로 봤을 때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장장 여기가 0이 몇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200만 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00만 세제곱센티미터.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얘랑 얘랑 봤을 때 얘가 하나면 얘는 100만 배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우리가 수치를 넣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거 5가 들어가면 여기는 뭐예요? 500만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5가 아니고 또 뭐를 넣어볼까요? 이쪽에서 물어봤을 때는 여기가 300만이다. 300만이다 그랬을 때 몇 세제곱미터? 그냥 3세제곱미터. 자, 그거 여기하고 여기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뭐 숫자만 바꿔보면은 충분히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 1세제곱미터가 뭐다? 세제곱센티미터로 바꿨을 때 장장 이거는 100만 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되고, 자, 그게 안 되면 이런 표를 갖고 자꾸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숫자가 여기 좀 이렇게 소수가 나오는 경우 한번 볼까요? 소수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뭐 7.4 세제곱미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7.4. 자, 여기에서 지금 여기가 1의 단위예요. 세제곱미터의 입장에서 봤을 때 1의 단위이기 때문에 7.4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밀리미터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기준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700 얼마예요? 40만 세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겁니다. 740만, 공이 몇 개? 5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소수로 나와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소수로 나온 김에 하나 더 할까요? 이게 뭐 0.8 이렇게 돼 있으면 0.8 세제곱미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0. 뭐예요? 8. 이거는 여기 세제곱미터 기준에서 이쪽이 1의 자리이기 때문에 소수 첫째 자리는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제곱센티미터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얼마가 되냐면 80만 세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소수로 넣어봐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을 보면 리터하고 세제곱센티미터의 관계인데요. 자, 이 표에서 보면 리터와 세제곱센티미터의 관계, 자,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또 예를 들어보면 뭐 2리터는 얼마냐? 그러면 2리터예요. 리터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가 1의 자리예요. 그런데 세제곱센티미터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20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2000 세제곱센티미터다. 자, 뭐 여기에서 또 소수로 넣어줘가지고 뭐 3.6리터다 라고 하게 되면 자, 여기가 리터에서 여기가 3.6이 되고 이것은 세제곱센티미터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3600이 됩니다. 3600. 소수점 옮겨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오른쪽으로 옮겨야 되는 건지 왼쪽으로 옮겨야 되는 건지 굉장히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 익숙해지면 소수점 위치
더 작게 하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더 크게 하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그렇게 지도해 주시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유형은 리터하고 미리리터의 관계인데요. 자, 리터하고 미리리터의 관계 여기를 보면 되겠죠. 자, 우리가 앞에서 세제곱센티미터가 미리리터랑 같았다라는 것만 확실하게 알면 이제 이 문제는 어려울 게 없는데, 자, 여기 정리를 안 했네요. 그럼 1리터는 얼마가 되는 거죠? 1리터는 1000 세제곱센티미터라는 것을 알아야지 이런 문제가 쉽다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리터를 바꿔주는 문제. 여기서 뭐 이게 7리터다. 그러면 여기가 7리터예요. 여기서 미리리터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7000이 되는 거죠. 자, 7000 미리리터.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뭐 0.7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0.7이면 여기서 0.7. 자, 이것은 미리리터 관점에서 봤을 때는 700 미리리터가 되니까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래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단위 관계를 정리를 해주면 1리터는 얼마라는 거예요? 얼마? 1000 미리리터다. 왜? 세제곱센티미터하고 1세제곱센티미터하고 1미리리터가 같았으니까. 자, 그래서 뭐 이 관계를 알면 이 문제도 잘 알 수가 있고 이 문제도 잘 알 수가 있고, 여기에서 좀 어렵다고 싶으면 뭐 이 정도가 되겠네요. 너무 크니까 좀 엄두가 안 나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위 사이의 관계를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단위를 바꿔봐라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도형 안에서 부피나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단위 환상까지 다루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 첫 번째 문제 살펴볼까요? 그릇에 들이는 몇 리터입니까? 자, 여기서는 그릇의 안쪽 치수가 잘 나와 있습니다. 바깥쪽 치수가 나와 있다면 안쪽 치수를 다시 구한다든지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안쪽 공간, 여기 안에 쏙 들어갔을 때 요것을 밖으로 빼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여기다 뭐 이게 얼음은 좀 시간이 지나면 부피가 늘어나긴 하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부피가 늘어나지 않은 상태다, 뭐 젤리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넣다가 싹 뺐을 때 요 안쪽에 나와 있는 이런 도형이 보이죠? 즉 그 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길이를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4cm고 이쪽이 5cm고, 직립면체에서 세 변의 길이를 서로 곱하고 세제곱, 단위가 지금 센티미터니까 세제곱센티를 붙여주면 된다라고 했으니까요. 곱하면 4, 5, 20에다가 7을 곱하니까 140이고, 그래서 140 세제곱센티미터가 그 그릇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를 바꾸라고 그랬어요? 리터로 바꾸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지금 1세제곱센티미터가 얼마가 되죠? 0.001 리터가 되는 거니까 이거 바꿔주면 저기에다 넣어봐도 되고요.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0.14 리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구했는데 이렇게 안 바꿔서, 이렇게 못 바꿔서 틀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그릇에 들이는 몇 리터입니까? 같은 문제인데 치수가 조금 더 크게 나왔죠? 이것도 그냥 풀어보면, 자, 30 곱하기 40 곱하기 10을 해주면 얼마가 되죠? 12,000이 되겠습니다. 12,000. 자, 세제곱센티미터인데 여기에서 1000 세제곱센티미터가 리터다라고 했으니까 답은 12리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쓰면 안 되고 여기까지 써야 돼요. 물어본 게 리터인지 아닌지를 잘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릇에 0.084리터의 물을 넣으면 물의 부피는 몇 센티미터입니까? 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물을 넣었다는 거는, 이거 지금 그릇에서 지금 그릇이 이렇게 있는데 안쪽이 이렇게 파여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 안에 여기가 찰랑찰랑 이렇게 물을 넣었는데 이 물의 부피가 뭐라는 거예요? 0.084 리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센티미터 단위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0.084 리터인데 이것을 이왕이면 리터를 센티미터 단위로 바꿔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0.084 리터는 얼마가 된다? 84 얼마예요? 세제곱센티미터가 되죠. 자, 부피가 84 세제곱센티미터인데 지금 높이는 모르지만 지금 이쪽에서 한 변의 길이가 여기가 7cm고 그 다음 이쪽이 3cm예요. 자, 그러니까 7 곱하기 3 곱하기 높이에다가 세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37에 21이니까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4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높이는 몇 cm까지 올라가냐면 4cm까지 올라간다. 자, 이렇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리터를 뭐로 바꿔준다? 세제곱 센티미터로 바꿔준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단위 사이의 관계, 그 앞에서 뭐 건널비, 부피, 뭐 들이 이런 거 계산하는 거 알아봤는데요. 아이들이 단위 사이의 관계를 모르는 이유는 그 단위가 의미하는 거, 여기서 세제곱 센티미터다 이런 차원도 그렇지만 거기 앞에 붙은 어떤 그 용어들 있잖아요. 그런 거 기호가 낯설어서 그렇습니다. M이 미터에서 많이 봤는데 이건 또 뭘까 이렇게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기 때문에 자꾸 연습을 하면 아이들이 쉽게 풀 수가 있고, 여기에 뭐 어떤 대단한 그런 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단위 자체는 그냥 약속이에요. 약속이니까 그 약속에 익숙하게 하는 게 지름길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표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방법을 제안을 했는데, 한번 제가 생각했을 장담컨대 굉장히 유용할 거고, 아이들도 쉽게 이런 문제를 푸는데 그러니까 쉽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상으로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건널비와 부피 단원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서, 여기 상자가 있는데 이 상자하고 여기에서 쌓기나무로 쌓은 이 모양하고 같은 거야. 같아 네. 보여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상자의 크기, 즉 부피를 구하려고 하거든. 네. 부피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가로, 세로 높이가 몇 센티미터가 되는지 먼저 알아야 되겠지. 네. 한번 재보자. 먼저 어디를 재는 거야? 세로요. 세로? 그러면 몇 센티미터예요? 2cm. 2cm. 그 다음에 가로는 이렇게 해서 5cm. 5cm.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높이는 몇 센티미터? 8cm. 8cm. 자, 그러면 여기가 요 부분이 세로지. 세로가 몇 센티미터? 5cm. 이게 세로. 여기가 몇 세로가? 이게 몇 센티미터였어 아까? 2cm. 2cm. 여기 가로는 5cm. 그 다음에 높이는 8cm.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면 요런 도형이 있는데 이거는 한 변의 길이가 모두 몇 센티미터냐면 1cm. 1cm처럼 보여요? 네. 그런 정육면체인데 한번 실제로 그런지 재보자. 한 변의 길이가 1cm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 맞아요? 네. 네, 옆으로도. 자,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이런 정육면체를 부피를, 이 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1세제곱 센티미터라고 불러. 네. 뭐라고 부른다고요? 1세제곱 cm. 1세제곱 센티미터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요거 하나 있으면 1세제곱 센티미터거든? 그럼 네. 이렇게 두 개 있으면 이렇게 생긴 어떤 도형이 있다. 그러면 이 부피는 뭐가 될까? 2세제곱 cm. 그렇지. 1세제곱 센티미터의 몇 배예요? 2배. 2배니까 이것은 2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되겠지. 네. 자, 그 다음에 뭐 이게 3개 있다. 그러면 이렇게 3개 있다. 그러면 이거는 3세제곱 센티미터. 그러니까 1세제곱 센티미터가 얼마나 있느냐가 이렇게 생긴 이런 도형의 부피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 도형하고 이 도형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 네. 그러면 위에서 여기서 보면은 1cm짜리 한 변의 길이가 1cm짜리가 몇 층으로 있어요? 여기가 높이가 세로의 길이가 2cm니까 이게 몇 층으로 돼 있지? 2층이요. 2층으로 돼 있죠. 그 네.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가로가 5cm였으니까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네. 그 다음에 이쪽에 높이가 몇 cm였었죠? 8cm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돼 있지. 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도형의 부피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1세제곱 센티미터의 뭐와 같을까? 1세제곱 cm
1cm에 1cm가 얼마나 들어있느냐지? 1cm의 개수와 같겠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몇 개 있는지 세어보면서 할까? 아니면 뭐 계산을 할까? 계산. 계산할 수 있겠어요? 계산? 우선 세로는 8개고 해봐. 어떻게? 이게 8개고 8개고 그리고 가로가 5개니까 8호 40해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얘를 딱 한 층을 하면 얘가 얼마라고? 40 얘가 40 세제곱 세제곱 센티미터인데 1층에 똑같은 게 있었죠. 네. 그러면은 여기는 또 뭐가 되는 거야? 이 부피는 40 세제곱 센티미터요. 40 세제곱 센티미터고 이거를 이쪽에 딱 갖다 얹어 놓으면 그거 이렇게 두 층이니까 전체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80 세제곱 센티미터요. 80 세제곱 센티미터.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 얘가 없어도 이 부피를 알 수가 있을까? 길이를 재서 지금 우리가 한 것처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길이를 써볼게요. 여기가 5cm였었지? 그리고 이거는 8cm였었지? 그리고 여기가 몇 cm였었냐면 2cm. 여기가 2cm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우선은 세로와 가로의 곱을 구한 뒤에 높이를 곱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8cm하고 5cm로 곱하니까 얼마지 여기가? 40cm. 40제곱센티미터지?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1cm짜리 8개고 5개가 있으니까 모두 이쪽에 한 층에는 40개가 있잖아요. 네. 높이가 2cm니까 40개 2배가 있겠지. 네. 그래서 또 8하고 5하고 2를 전체 곱한 몇 개? 전체는 80개요. 80개라서 80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되겠다. 네. 그러면 이거 없어도 구할 수 있겠지. 네. 자, 이런 거 있으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도형의 부피를 구하고 싶으면 우선은 여기를 재서 6cm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가 6cm고 가로도 6cm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5cm요. 그러면 6cm, 6cm, 5cm예요. 그러면 이거의 부피는 180 세제곱 센티미터. 어떻게 알았다고? 세로와 가로와 높이의 곱을 구해요. 왜 곱하는지는 알겠어요? 네. 전체 개수를 구해야 되니까 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부피를 구하는 거야. 어려웠어요? 아니요. 왜 곱하는지만 알면 쉽죠? 네. 네.